오늘 첫 시간이라 제가 오늘 좀 시간이 제 욕심이 많아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를 준비해가지고 네, 하나하나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들리시나 모르겠네. 잠시만요. 안 들리시면 말씀해 주세요. 소리 들리나요? 네. 경주리 1400m 제7경주 이번 경주 10번마 루나 8세라는 고령의 나이와 최고의 부담 중량으로 이번이 고별 레이스가 될 수 있는 7경주 선두는 인기마 북극성 뒤어서 5번, 9번, 12번이 선두권입니다만 벤지는 역시 10번마 루나가 뒤쳐져 있습니다. 이제 4번 오르면서 마틴 기세 1번마 북극성 여전히 선두 뒤어서 5번 최강 브랜드와 바깥쪽 9번 제형 산맥 등 1번, 5번, 9번 순입니다. 안쪽에 4번마 작전 명령과 8번마 열혈강자 12번마가 호시탐탐 선두를 누르면서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종반 순위는 1번, 3번, 5번, 9번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약 300m 오늘의 인기마인 1번마 북극성의 압승으로 끝날 듯 보입니다. 그러나 안쪽 3번마 작전 명령과 7번마 단독 강자가 역시 따라붙으면서 1번마 북극성의 자리를 노리는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때 바깥쪽에 루나의 발걸음이 남다릅니다. 루나의 기적같은 주입, 루나의 번개같은 추격 드디어 루나가 인기마 북극성을 따라잡았습니다. 10번마 루나의 우승, 네, 그림 같은 우승입니다. 은퇴경주를 우승으로 장식하는 루나. 네, 이런 영상 처음 만들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이게 그 영화 챔프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그 영화를 만들고 이게 있던 그 실화 그거 영상을 찾아보다가 이제 보게 된 건데 저 이거 볼 때 막 울었거든요. 그 루나라는 이 말이 절름 발이 좀 이렇게 성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경마의 말로서 그 33전을 도전해서 13승을 거둔 말이래요. 그래서 700만 원대의 낙찰이 됐지만 총 벌어들인 상금이 7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과 또 그런 게 있었을까 봐 그거 가슴이 그냥 아파가지고 말 눈도 또 초롱초롱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보면서 느낀 게 좀 많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꼭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지금 제가 쇼피를 하시면서 우리 셀러님들을 제 샵을 딱 둘러봤는데 누구 하나 진짜 뭐 못하시는 분이 없어요, 사실은. 정말 다들 열심히 하셨고, 제 상품 하나도 정말 되게 다들 뭐 본인들은 그렇다고 얘기 안 하시는데 되게 정성스럽게 올리셨고, 무언가 진짜 하려고 하시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많았고, 정말 다들 잘 하실 수가 있으신데, 지금 당장 내 그 상황이 안 좋아서 뭐가 안 돼서 이래서 저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잠깐 멈추셨던 것 뿐이지 분명히 우리에게도 쇼피로서 이 추입의 시기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추입을 하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타이밍을 알고 그 타이밍에 전진하려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클래스를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 추입과 타이밍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죠. 일단은 목표를 잘 설정을 하셔야 되고, 이제 2달간 우리가 이제 통상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제가 이거를 만들어 드리기는 100일치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100일 동안 하셔도 된다. 근데 저는, 웬간하면 100일 동안은 좀 채우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렇게 꾸준히 쭉 하시면 잘 되실 거라고 좀 확신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처음이 사실 되게 쉽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이걸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거기서 할 때 벌금을 내야 돼요. 벌금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내가 안 하면 우리 이제 그 단체가 좀 이렇게 점수도 못 받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동기부여가 되고 나니까 나중에 되니까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안 하고 그 하루를 마감하거나 하루를 시작할 때 그걸 안 했다는 사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런 거와 연연하지 않고 좀 하게 됐는데 약간 이제 저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매일매일 인증을 합니다. 저는 10대 목표도 매일 쓰고 그 다음에 백백드림이라고 해서 나의 목표를 100번씩 100일 동안 적는 그 작업도 하고 있고 미션 플래닝이라고 해서 20가지 내가 아이디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20가지 아이디어 한번 써보셨나요? 일에 20가지 아이디어를 쓴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써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그게 좋더라고요. 20가지 아이디어를 쓰다 보니까 갑자기 막 열정이 샘솟아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자꾸 늦게 자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녁에 쓰다 보니까 그래서 잠을 좀 조금밖에 못 잔다는 네, 그런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사실 인생 이막 클래스 그 인클이라는 온라인 그 강의 플랫폼이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다니 TV에 출연하기로 해가지고 출연이긴 아니고 인터뷰 일단 미팅이 잡혀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어떤 얘기 할까 뭐 그것도 하고 쇼피 어떻게 하면 좀 잘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하고 뭐 이제 저는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더 잘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대부분 그런 것들 예,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뭐 일적인 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한번 적어보시면 좋은데 쇼피 하실 때 제가 뭐 그런 것까지는 사실 하라고 얘기 안 하고 왜냐면 생각을 되게 많이 깊게 해야 되거든요. 그 작업이. 그 20까지 쓴다는 거는 사실 우리한테는 사실 맞는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이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한 걸 4가지를 꼽아온 거예요. 하나는 시간 기록. 시간 기록은 해보시면 되게 별거 아닌데 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그거 그냥 그렇게 적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몇 시에 일어났는지. 뭐 예를 들면 저는 오늘 사실 8시 반에 일어났지만 뒹굴거렸으니까 9시에 일어난 걸로 할게요. 9시에 일어났어. 9시에 일어나서 바로 씻었어. 9시에서 30분까지 저는 씻었어요. 그리고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막간 집안일을 했어요. 아,
저도 주부랍니다. 네, 애는 없지만 주부랍니다. 그리고 10시부터 여기 10시 30분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사무실로. 그다음에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는 11시 30분까지로 할게요. 왜냐면 밥을 먹느라고 이때까지는 물건 우리 이거 쇼피 물건 뭐 들어왔는지 그 확인했어요. 물건 확인하고 준비하고 확인 준비. 그리고 11시 30분부터 13시까지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다음에 13시부터 14시까지 휴식을 취했어요. 휴식을 취했습니다. 14시부터 저는 18시 30분까지 교육을 듣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보는 거죠. 잠깐만요. 여러분들은 최초로 저의 사무실을 보실 겁니다. 뒷배경을 최초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없지만. 네. 짜잔.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는데 좀 자세하게 적으면 더 좋아요. 왜냐? 분명히 내가 뭔가 이거 보세요. 없었는 줄 알았는데 벌써 1시부터 2시까지 제가 쓸데리 없는 휴식을 취했잖아요. 정말 쓸데리 없는 휴식을 취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18시 30분부터 지금 20시까지 20시 20분까지 제가 교육 강의 이거 준비했거든요. 마지막 이제 교육 준비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이 미션지 제가 집에 놓고 와가지고 그 책자를 아무튼 이거를 이 날짜부터 해서 여기까지 사진을 찍어서 저희 카페 게시판에 인증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차도 나오잖아요. 1일차 2021년 오늘이 11월 6일 토요일. 근데 여러분 주말은 안 하셔도 돼요. 주말은 굳이 하고 싶으시면 하시고 근데 저는 솔직히 꾸준히 쭉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게 아니고 주말은 좀 아니겠다 그러면은 네 월요일부터 하시면 돼요. 월요일부터. 그렇게 해서 주말은 자유로 내가 꾸준히 나는 하겠다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다 그럼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오늘의 할 일도 이왕이면 우리는 셀러이기 때문에 셀러에 관련된 일을 좀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그런 거 아니고 뭐 오늘 좀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적으셔도 되는데 일단은 셀러이기 때문에 오늘의 할 일을 예를 들면 뭐 1일 오늘 뭐 3개 리스팅 하겠다. 상품 리스팅 3개 하겠다. 아니면 리스트를 뭐 10개 작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셀러로서의 그런 할 일, 그거를 최대한 기록을 하면 좋은데 저는 못해도 2개까지는 좀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2개. 이게 인증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할 일은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저는 사실 감사에 그것도 써요. 나에게 구매해준 구매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것도 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쓰다 보니까 아유 벌써 하셨다고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루 감사에 그런 것도 쓰고 뭐 제가 그런 것도 써요. 뭐 예를 들면 CS가 들어왔는데 오늘 이렇게 나에게 CS를 해줘서 내가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도 쓰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오늘 나를 응원해준 우리 신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씁니다. 그리고 오늘 느낀 점, 뭐 오늘의 할 일을 다 했을 때 이거는 되게 주관적인 거죠. 말 그대로 오늘 느낀 거는 하시고서 내가 오늘의 느낀 점, 샵 상품 리스팅을 하면서 뭐 이런 게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다. 아니면 뭐 상품 리스트를 작성을 해보니까 소싱 시간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다. 리스팅을 하려면 이게 리스트를 먼저 작성하면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걸 느꼈다. 뭐 이런 식으로 느낀 점을 쫙 써주시면 이게 이 한 페이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완성한 다음에 딱 찍어서 이제 제 카페에다가
그 인증하는 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미션 인증. 여기다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실천 일기. 제가 이거는 이따가 끝나고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게 예시로 남겨놓도록 할게요. 실천 일기 뭐 1조 이영주 1일차 미션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제 찍은 사진을 올리는 겁니다. 지금은 사진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일차 미션 등록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1 리스팅 인증이 있어요. 1 리스팅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리스팅을 너무 또 밝히는 것도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리스팅 한 거를 여기 보시면 리스팅 하기 전에 여기 숫자가 나오잖아요. 여기 숫자 찍고 리스팅 한 이후에 그럼 숫자가 바뀌어 있을 거 아니에요. 찍어서 2장의 사진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또 제가 이렇게 예시로 써놓을 건데요. 이렇게 실천 일기 1조 영주 리스팅 인증 1일차 여러분 이런 거 써놓으면 이런 거 써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차곡차곡 쌓인 걸 보면은 동기부여가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1일차 했다, 2일차 했다, 3일차 했다 이거에 대한 그런 동기부여도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증하실 때 1차까지 같이 써주시는 거를 전 추천합니다. 제가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증해 주시면 되고 말씀드린 대로 미션은 자유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네, 한번 준비를 또 해봤습니다. 잠깐 또 보여드렸는데 제가 여러분 이거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은 정말 고가의 강의를 네, 들은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발췌해온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각색해가지고 나누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 사실 이런 거 어디서 돈 주고 듣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얼마나 좋아요. 쓸데없는 거 지루한 건 다 빼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로만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자고 하는지 그리고 왜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느 유명한 그 대학교의 그 교수님들 그 아시죠? 심리를 그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얼마나 연구 좋아해요. 뭐 수치 내고 막 이런 되게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그런 분들이 이제 조사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느 조직에다 있는 3대 5대 2의 법칙이래요. 근데 여기서 30% 어느 조직이나 그렇대요. 30%는 일을 잘하려고 잘 해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50%는 시간만 때우고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20%는 회사에 외사라고 써있는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근데 이게 어느 조직에나 이렇게 되어 있대요. 뭐 교회를 가도 그렇고 뭐 불교 뭐 불사들도 그렇고 어느 조직에나 있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 내 직장 내에서 뭐30% 잘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안에 내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죠. 그리고 이런 법칙이 또 있답니다. 데이브 그로스먼, 로런 크리스텐슨 전투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대요. 근데 여기에서 1대 8대 1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100명의 병사들 중에 10명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자들입니다. 그리고 80명은 적의 목표물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이제 싸우는 자는 이 나머지 10명 중에 9명. 근데 그 중에서도 한 명은 전사라서 전장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100명 중에 10명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자들이다. 그 10명 왜 있으면 안 되냐고 한 줄 아세요? 왜 이 10명 필요 없다 했을까요? 전쟁이 났어. 나 너무 무서워. 이렇게 해야 돼? 전쟁 하기 싫어. 나 집에 가고 싶어. 이런 사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 그런 나쁜 기운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변을 다 전파해요. 전파한다고. 전파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아예 전장에 있지도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런 전장에서 싸우는 그 10명 중에 우리가 하나였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우리가 한 명의 전사였으면 좋겠다. 네,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어서 네, 이 이야기를 좀 같이 인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또 어떻게 하면 이루는데 좀 좋을까? 목표 설정을 할 때 어떻게 그러면 목표를 이루게끔 설계를 할 것인가? 이것도 엄청 많은 그 교수님들이 연구하셨잖아요. 이거는 진짜 책에도 근데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실행이 잘 안 돼서 그랬는데 목표를 엄청 작은 것부터 만들어 보라는 거죠. 세분화도 쪼개라는 거예요. 목표가 클수록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고 실망감만 커지더라. 그래서 하나씩 중요한 거 하나씩이라도 하루에 하나 꾸준히 해라 이거죠.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작은 거 하나가 이제 의지력을 떨어뜨리기 전에 뭐 예를 들면 오늘 내가 리스팅을 진짜 막 엄청 많이 할 거야. 하루에 막 10개, 20개씩 할 건데 사실 하루에 10개, 20개씩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10개, 20개 한 번에 다 똑같은 집중력을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작은 것부터 오늘은 어떻게 해서든 꼭 한 개의 상품을 등록할 거야. 1일 1리스팅이 그 의미예요. 하루에 하나 정도는 등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그 한계를 정할 때도 중요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진짜 많이 팔 거야. 최저가 보고서. 이 최저가로 지금 막 솔드가 막 2,000개, 3,000개 돼 있는 사람을 이겨보겠다고 내가 그거를 달려들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상품 못 올린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이 사람보다 저렴하게 막 진짜 막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했을 때 의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 나는 어떻게 해서든 이 가격으로 구할 수가 없구나. 그래, 나는 안 되나 봐. 이 상품은 아니야. 그래, 오늘 다 끝났어. 오늘 시간 다 갔잖아요. 자야 되는데,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올리더라도 그렇게 이제 비교해서 누군가보다 뭐 무조건 저렴하게 내가 이 상품을 진짜 탑을 찍겠어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오늘 하루 꾸준하게 하나의 리스팅을 그냥 실행하겠어 라고 작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번외로 예전에 이제 신사임당님 다들 아시죠? 신사임당님의 강의를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좀 듣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영상을 찍을 때 내가 진짜 10만 유튜버가 되겠어 하고 영상을 찍으려고 하면 절대 못 찍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3분짜리 영상을 꾸준하게 뭐 10개를 만들겠어. 이렇게 하면 오히려 된다라는 거죠. 왜냐 내가 10만 유튜버가 아닌데 처음부터 나는 어차피 초보인데 내가 10만 유튜버가 되려고 생각하고 영상을 찍으려고 하면 기대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과값 예측을 이런 나오잖아요. 결과값까지 예측해서 하려면 아무것도 시도할 수 없다. 10만 명이 볼 유튜브를 지금 당장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벌써부터 중압감이 들어요. 그래서 시도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 못한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차라리 내가
이거 일주일에 3분짜리 영상 하나를 꼭 올리겠어. 이렇게 차라리 만들면은 실행이 좀 더 빠르다 이거죠. 어떻게든 3분짜리만 만들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스킬도 쌓이고 계속 이제 늘어난다.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목표는 작을수록 그리고 세분화될수록 더 지키기가 편하다. 이게 또 이렇게 나온대요. 성공한 사람들을 이제 또 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거 얼마나 또 그 아시죠? 그 마시멜로 이야기도 보면 그 추적을 하잖아요. 그렇게 5살 때 마시멜로 실험해놓고서 몇십 년 후에 그들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실험을 다 하잖아요. 근데 되게 놀라운 결과들을 많이 갖고 오죠. 근데 오늘 여기 나오네요. 에밀 크레펠린 작동 흥분 이론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하신 건데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에 있어도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일단은 찾아내서 그것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의욕이 없어서 시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욕이 생기지 않는 거래요. 이거는 영구적으로 이 뇌에 그런 기능이 있답니다. 뇌 좌측 부분에 네, 이거 의욕을 담당해주는 기관이 있는데 이제 사람이 무언가 시작을 하고 나야 이제 거기가 발동이 돼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안 하면 정말 일을 안 한다. 아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게 그 말이 정말 맞더라. 네,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또 우리 마크 트웨인 제가 문학에 관심이 없어서 아까 살짝 검색해봤어요. 이 마크 트웨인 누군지. 근데 역시 생각했던 것처럼 소설가이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렇게 좀 이런 부분에 조금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앞서가는 비밀은 시작하는 것이다. 시작하는 비결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관리하기 쉬운 작은 조각들로 나눈 다음에 가장 첫 번째 조각에 덤벼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이유는 목표를 설정하실 때 이따 우리가 이제 첫 페이지 넘겨보신 목표 설정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하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목표를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해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이 클래스를 하는 목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 환경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의지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진짜 환경 따라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추운 겨울, 이건 진짜 춥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가 눈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추운 겨울에 사자가 여기에만 앉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사파리 갔을 때 한번 보세요. 이 맹수인 사자가 유독 한 바위에만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사자가 왜 저기에만 앉아있어요? 저기 앉아있으라고 어떻게 시켰어요? 어떻게 저게 맹수인 사자를 갖다가 저기다 딱 앉혀놓을 수가 있냐. 미동도 안 해, 미동도 안 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자가 왜 여기 앉아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일까요? 내가 따뜻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열선이 깔려있대요. 지금 어떻게? 열선을 끄면 된대요. 그럼 사자가 추워서 다시 이렇게 자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오, 저는 몰랐거든요. 사자를 저기도 어떻게 앉혀놨지? 네, 맞습니다. 사자가 이제 원래는 이렇게 추운 지방에 사는 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따뜻한 데를 찾아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화관에서 팝콘 실험을 해요. 근데 영화관에서 팝콘 실험 어떻게 하냐면 되게 여러 번 실험을 합니다. 멜로 영화를 볼 때, 액션 영화를 볼 때, 무슨 영화를 볼 때 해서 여러 번의 실험을 하고 팝콘도 종류도 되게 다양해요. 어제 튀긴 팝콘, 오늘 바로 갓 튀긴 팝콘 뭐 여러 가지를 넣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변화가 되지 않는 거 하나는 팝콘의 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영화를 보러 갈 때 팝콘의 크기를 어떤 사람은 소짜리를 주고 어떤 사람은 완전 큰 걸 줘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영화를 보던 어떤 맛의 팝콘이든 언제 튀긴 팝콘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했는지 아시겠죠? 그런 거랑 상관이 없더라. 배고픔에 척도와도 상관이 없이 그냥 큰 팝콘 갖고 간 사람은 많이 먹었다 이거예요. 작은 팝콘 가져온 사람은 그냥 사이즈가 작아서 조금 먹었고. 그래서 이것도 사람이 이런 환경에 어떻게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번외로 말씀드리면 뭐 우리 사장님들은 아까 잠깐 보니까 다들
미인이시고 다들 날씬하시고 다들 다이어트에 관심 없으실 것 같지만 혹시라도 우리 사장님들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그릇을 작은 사이즈로 바꾸면 됩니다. 어차피 사람은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작은 그릇으로 먹으면 작게 먹게 되어 있답니다. 살찌고 싶으면 크게 먹으면 된답니다. 그 안에 꽉꽉 채워서 먹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게 실험을 했고 작은 그릇이 여러분 아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군요. 예, 작은 그릇에 한 번만 드시는 걸로. 그리고 사람이 환경이다. 저는 이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옛 선조들은 현명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친구 따라 강남 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주변 한번 보세요. 내 친구들이 나를 대신하는다고 하는 것도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가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 그 목표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대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정말 좋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이어트를 할 때도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제일 친한 친구 데려다가 너 다이어트 해야 돼. 나랑 같이. 넌 나랑 친하니까. 근데 이 친구가 다이어트 안 하잖아요? 그럼 나도 안 해. 왜냐? 같이 먹거든. 같이 만나고 같이 얘기하고. 그래서 살이 못 빼고. 근데 그거 진짜 좀 와닿았어요. 그래서 내 친구들이 나랑 비슷하구나. 비슷하게 살찌고 있었구나. 누구 하나 살이 안 빠졌던 거구나.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야 내가 그 방향성에 맞게 가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느꼈던 게 제가 그 100일 특공대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목표,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열정을 갖고 성공을 향해 가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다 만났더니 정말 목표를 잊지 않고 예전 같았으면 정말 맨날 좀 저는 사실 이제 집에 있으면 항상 침대와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침대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침대에 안 누워본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예, 그거 시작한 이후부터는 진짜 아무것도 안 정말 그 일에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도 뚝잠을 잡니다. 그래서 아무튼간 그런 식으로 목표가 같은 사람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정말 목표를 잊지 않고 정말 그대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로 간에 이제 이끌어주고 또 나눠주고 또 같이 배우는 서로에게도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우는 이런 좀 나눔 배움 입금의 이런 정신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다들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하는 2달 동안이라도. 미션 방법은 아까 소개해드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잠깐 본인들의 목표를 작성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 건데요. 목표 설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써야겠어요. 목표 설정에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 1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 너무 크면 안 돼요. 목표는 세분화해서 작성하기.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근데 이게 또 목표가요. 또 중요한 게 아이고야. 네. 보내드린 노트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작성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 세분화하지 말라고 한다고 또 뭐 하루에 10개 등록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목표가 현실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수치화해야 돼요. 그래서 피드백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마감 기간을 정해야 돼요. 이렇게 정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목표를 저는
뭐 상품을 뭐 2달 동안 우리 과정 중에서 뭐 100개를 한번 등록하겠다. 뭐 이렇게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내가 그럼 상품을 뭐월 매출을 뭐 소액이라도 뭐 지금 뭐 하나도 안 팔리신 분이시라면 내가 월 매출을 1,000만 원까지는 바로는 뭐 2달간 하실 수도 있죠. 아,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다. 네, 타파하겠습니다. 네, 그럼 뭐 목표를 좀 약간 현실성 있게 뭐 한 월 매출 300만 원 해보겠다.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숫자가 들어가게끔 만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현실 가능성 있게 2달 안에 달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다음 마감 기간이 정말 필요해요. 우리 2달이라는 마감 기간이 있잖아요. 최대 3개월, 최대 100일. 예를 들면 난 100일 안에 그렇게 해보겠다. 나는 아니야 2달 안에 하겠어. 이렇게 하시면 그거에 대한 이제 목표가 수립되면 하루에 뭘 해야 될지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정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분 드리면 될까요? 5분? 42분. 글쎄요. 어느 정도 3주 정도 됐고 구매 단 한 건도 없어요. 전혀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상품 등록 건수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달 동안 뭐 100개를 올려보겠다. 아니면 하루에 하나씩 해서 40개, 50개? 50개 정도 해보겠다. 뭐 이렇게. 매출로 가지 마시고 그러면 등록 건수로 가세요. 매출로 가셔도 되고 등록 건수로 가셔도 돼요. 음. 해 보셨습니까? 이따 조별 나누시면 조끼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들 작성하시고 있으신 거죠? 이따 끝나고 해야지 하면 못해요. 지금 하실 때 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문의 주시면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이루고 싶은 100일 목표 여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 내가 쇼피를 하는 목적. 여러분들께서 쇼피가, 제가 참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 클래스를 하실 때만큼은 저도 사실 근데 쇼피가 엄청 좋거나 그렇지 않아요. 저도 쇼피 직원도 아니고 저도 셀러의 입장이고 쇼피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나는 쇼피셀러고 어찌됐든 저찌됐든 쇼피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쇼피가 무슨 정책을 바꾸고 뭔가 더 안 좋아졌다고 해서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다면 그게 과연 저한테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그걸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쇼피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뭔가 제가 했던 초창기, 제가 작년에 시작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뭔가 수수료라던가 뭐 예를 들면 상품 관련한 그 리스팅 관련이라던가 뭐 배송 관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지금만큼은 아니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래도 좋아진 것도 있죠. 주정산으로 싱가포르가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그거 하나 좋아졌네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쇼피에서 우리가 셀러를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쇼피가 배송비를 올렸어. 그 올린 배송비를 우리가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내려줄 것 같아요? 내려줄까요? 그들이 과연? 그럴 바에 올린다고라도 안 했겠죠. 그렇다는 거는 적응을 해야 돼요. 변화에 빨리빨리 적응해야 변화에서 그 변화를 적응하고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우리가 진정한 게 돈을 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 그거 안 좋다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고 야 그 여기 셀러님 어떻게 이렇게 쇼피가 이렇게 나쁘고 뭐 그거를 우리끼리 얘기한다고 해서 저는 전혀 이건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실천에 하시는 분들께서 실천 클래스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절대 쇼피가 이러쿵 저러쿵 이런 얘기 안 하시는 걸로 할게요. 이거는 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왜냐?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과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잘 판단해서 우리가 하는 것도 저는 그것도 성공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저 포스팅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왜 일하는가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사장님, 그 일본의 되게 유명한 기업가가 쓰신 글인데 거기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도 지금은 엄청나게 큰 회사에 이제 대표가 되어 있고 뭔가 회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하청업체부터 시작을 해요. 하여튼 되게 유명한 그 전자회사 있어요. 일본에. 거기 하청업체였는데 거기 이제 하청을 여러 군데 주는 거 아시죠? 대기업에서는 하청을 한 회사만 주는 게 아니고 여기 주고 저기 주고 되게 여러 군데 분산해서 주잖아요. 그래야 어느 회사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타격이 없게끔 여러 군데 나눠서 주잖아요. 근데 그 회장님이 이제 그 전자회사에서 반도체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반도체가 기준이 굉장히 계속 까다로워지면서 단가도 계속 흐리고 죄송합니다. 단가도 계속 낮추면서 그거 뭐지 이제 그 기준은 되게 빡세진 거예요. 기준치가 더 높아지는데 단가는 더 낮추고. 그리고 이거를 맞출 수가 없는 거야. 왜?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밑에 하청업체들이 대략 한 7, 8군데 됐는데 그중에 그 7, 8군데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나 못하겠다. 맨날 불평불만만 하다가 나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회장님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럼 이거 맞출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그 기준에 부합하는 걸 진짜 만들게 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독일에서 그 반도체 기술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서 독일의 역으로 또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건을 이 사람이 예상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성장했고 그렇게 해서 역으로 더 잘 돼서 독일까지 수출로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이게 안 되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정말 맞구나. 이거를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도 굳이 뭔가 이게 쇼피가 배송비 많이 받고 부피 무게 많이 해서 힘들어요? 그러면 그거 아닌 시장으로 가면 돼요. 거기서 우리가 부피 무게 힘들어요. 이거 무게 힘들어. 그럼 부피 무게 안 들어갈 만한 상품을 우리가 찾으면 돼요. 그거가 우리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에 불평불만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잘 되면 그게 나의 실력이 되는 거고 그게 나의 밑거름과 발판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클래스를 진행할 때는 절대 쇼피 욕하지 않기. 쇼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기. 쇼피를 좀 좋아해야 한다. 좀 좋아해 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쇼피 셀러 이상 쇼피랑 친해져야죠. 우리 친하게 지내야지 우리에게 득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피 무게 힘들어요? 그러면 부피 얇은 거 팔아요. 그 화장품 안 된다 해도
그거 아세요? 블루오션과 레드오션 중에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어디가 더 높은지 아세요? 의외로 레드오션이에요. 왜냐? 계속 사람들이 어쨌든 찾으니까. 근데 블루오션은 나만 있어. 너무 좋아. 근데 정말 나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드오션이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노려서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또 톡방에 보니까 뭐 그런 의류 같은 거 이름 있는 브랜드 의류들도 많이 판매가 된다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뭔가 제재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아직 우리가 해본 건 아니잖아요, 뭔가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좀 네, 잘 긍정적인 방향에서 좀 보고 그런 것들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리스팅 할 때 여러분들 제발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근데 이게 지금에 와서 저도 돌이켜 보니까 정말 쓸데없는 고민이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몇 달이라도 더, 한 1년이라도 더 먼저 했던 입장에서 뒤를 되돌아 보니까 정말 쓸데없더라. 그리고 블루오션 찾는 거 정말 쓸데없더라. 제가 블루오션 찾겠다고 제 예전 영상이나 제 블로그 보시잖아요. 뭔가 블루오션 진짜 사람들이 안 파는 거 한번 팔아보겠다고 엄청 삽질했습니다. 근데 답은 어디 있었냐? 많이 파는 거 그냥 먼저 파는 게 제일 빠른 성장이더라. 네, 이렇다는 겁니다. 되게 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그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리스팅 할 때 그냥 많이 파는 거 또 올리세요. 나중에 있다가 또 제가 오프 더 레코드로 우리 해야 할 이거는 이제 녹화를 하는 거와 이제 녹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녹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또 이야기할 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또 조금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무언가 고객이 특히나 이런 상황. 지금 이제 시작을 하시게 돼서 뭔가 이제 판매가 일어나고 뭐 일이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면 너무 고민을 많이 하세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요. 구매자가요. 구매를 했는데 이게 연락이 안 돼요. 뭐 말할 게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기간 연장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연락이 안 돼요. 연락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일 하세요. 고객이 뭐라고 저한테 문의를 했는다고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못 구하는 건 못 구한다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 거에 너무 시간 쏟아서 뭐라 해야 되지? 이거 고민하지 말고 그 시간에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하는 걸로.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그냥 경험치를 쌓았다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디딤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이런 경우죠. 저도 그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있었죠. 제가 쿠팡 상품이 다 좋은데 갑자기 막 상품 없애거나 상품 가격을 갑자기 올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겨요. 상품 주문이 들어와서 주문 이제 배송하려고 보니까 상품가가 2배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근데 2배씩이나 오를 수가 있죠. 그래서 분명히 5,500원 주고 샀던 상품이 14,000원이 되어 있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번에 여러 번 해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그럼 그람수가 틀린 거 아닌가? 그래서 봤는데 그람수 똑같아. 이게 그 영양제 같은 건데 14일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14일치 똑같아. 근데 금액이 14,000원이야. 분명히 나 지난달에 5,500원 주고 샀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내 마진이 달라지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 네, 선택을 하면 돼요. 그냥 내가 14,000원 주고서라도 이 상품을 내가 꼭 띄워볼 상품이라면 14,000원 주고 사서 보내면 되고 그렇게까지 내가 이 상품을 띄워볼 그런 상품은 아니야. 저는 만약에 되게 인기 많은 상품이었으면 샀어요. 왜냐 인기 많으니까 어차피 이 정도 손해 본다고 해도 손해 봐봤자 몇천 원인데 그러면 그거 팔아서 쏠더라도 하면 더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잘 정하시면 돼요. 내가 이 상품을 팔았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거를 판단을 하시고 결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객한테 이거 품절됐다. 저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준을 자기가 이제 잘 정하시면 돼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상품이 진짜 인기가 많아. 내 샵에서 막 100개씩 막 팔렸어. 이미. 100개, 200개씩 팔렸어, 이미. 그러면 그런 거는 눈물을 흘려서라도 보내죠. 내 스물트가 올라가는 일이니까 도움이 안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더 팔릴 상품이 아니야. 그런데 굳이 내가? 그래서 없다. 그렇게 하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일비할 필요 없다. 그럴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도 바로 디딤돌이라고 합니다. 아, 이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상품이 이렇게 됐으니까 한번 재정비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것도 또 이제 상품 한번 슉 돌려보는 거죠. 그때 이제 더 저렴한 상품을 찾게 되고 또는 없어진 상품을 또 내리게 되고 뭐 이렇게 또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거든요.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거를 다 확인을 하시긴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처음에 하다 보면 그게 손에 안 익기 때문에 그래서 상품 정리를 조금씩 하시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게 사실 좋거든요. 그래야 어떤 상품이 있고 없고 또 어떤 상품은 좀 찾아봤을 때 이거는 가격 경쟁력 마진이 좀 남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건 작업들이 사실 필요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이고 아직까지 내 샵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작업은 안 할 거지만 일단은 그런 작업도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거 너무 많이 밝혔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고요. 다 적어보셨으면 이제 이걸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쇼피를 하는 정확한 목적이 뭔지를 한번 그리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으로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이거 쇼피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더라?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죠. 저는 사실 제가 쇼피를 사실 시작한 거는요. 너무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했어요. 제가 작년에 사실 돈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빨래방을 하다가 쫄딱 말아먹었어요. 네, 제가 빨래방 하다가 쫄딱 말아먹었어요. 제가 셀프 빨래방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셀프 빨래방이 나는 정말 셀프로 했지. 근데 이제 경쟁이 생기다 보니까 상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래를 빨아주고 계시더라고요, 사장님들이.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빨래방이 진짜 생각 없이 좀 시작하기도 했어요. 그냥 돈 더 벌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월급 외적으로 한 2, 300 정도만 더 벌어도 좋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장사가 되게 잘 돼서 많이 벌었어요. 근데 점점점 갈수록 손님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 조사를 이제 그때 돼서 이제 시장 조사를 나갔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때 이제 저는 선점을 하고 있던 빨래방이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새로 생긴 빨래방들의 전략이 주인이 상주에서 오면은 맡기고 가라 이거야.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니까. 그렇게 해서 빨래를 빨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왔던 손님들이 다 빨아주니까 편하잖아요. 그래서 맡기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니 나는 그때 일을 따로 하고 있었고 우리는 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상주를 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안 돼서 이렇게는 도저히 힘들다. 우리가 직장을 때려칠 수도 없고 그래서 네 빨래방을 접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빨래방 하면서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여러분 돈이 더 생기니까요. 어떻게 되더라고요? 흥청망청 됐습니다. 나 돈 벌면 돈 되게 많이 모을 줄 알았는데 네 그게 하나도 없더랍니다. 거기다가 이제 빚이 아주 그냥 그래도 너무 다행인 게 빚은 제 이름 앞으로만 해놔가지고 저희 신랑의 신임이 아주 발끈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좀 더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시작했던 게 쇼피였는데 그것도 되게 어이없이 시작한 게 저는 진짜 그 말 한마디로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저는 얼마인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아셨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 거? 저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지도 처음 알았고 동남아시아에 물건을 갖다 판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왠지 잘 될 것 같은 거야. 왜냐?
동남아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을. 막 한국 그 동남아 사람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우리나라 남성분은 되게 좋아해요. 지금 있는 우리 남자분들 지금 저희 지금 클래스 4분 들어오셨거든요. 4분 당장 필리핀이나 뭐 어디 태국 가잖아요. 그냥 연예인이야. 진짜 너무 좋아해. 우리나라 그 남자분들의 그런 패션 그리고 얼굴 피부색 자체가 우리 그 동남아 사람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왠지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그때 유정에 쌀린 영상이었는데 보자마자 바로 가입했어요. 바로 웨비나 듣고 바로 가입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쇼피를 저가 저를 좀 알았어요. 중간에 나는 분명히 그만둘 것 같으니까 영상을 찍으면서 사람 누군가 한 명이라도 보면 창피해서 못 그만둘 거니까 영상을 찍어보자.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정보도 너무 없었고 같이 공유도 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 목표는 그때 딱 하나였어요. 그때 뭐 사실 저는 뭐 돈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또 부분이 있으시니까 잘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혼자만의 빚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저는 무조건 1년까지만 버텨보자로 솔직히 처음 쇼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해보니까 재밌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정보를 나눠주는 게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동기부여 받고 다시 멈추셨던 분이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보는 게 재밌었고 즐거웠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끊기지 않고 쭉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근데 힘든 일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되게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 솔직히 되게 울면서도 일한 적도 되게 많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걸 해야 되나 진짜 그런 생각을 할 때 저도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다 압니다. 왜냐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그 허니버터 아몬드가 그렇게 팔고 싶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허니버터 아몬드를 어디서 떼오길래 이렇게 많이 팔고 이렇게 잘 팔고 도대체 나는 왜 이 가격에 못 떼올까? 그 고민을 저도 몇 날 며칠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 포기했어요. 그런 거는. 그리고 화장품 팔고 싶은데 아니 도대체 이니스프리 이렇게 인기가 많은 도대체 이 사람 어디서 떼오는 거야? 아니 어디서 이렇게 저렴하게 그래서 못 구하는 거예요. 난 그 가격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했어요. 다른 거 하자. 그래서 네, 이렇게 쉽게 포기하면서 나만의 블루오션을 찾겠다고 이렇게 5, 6개월간 삽질하다가 대만에 한국 사람이 없더라, 많이 없더더라 이 얘기를 딱 듣고 아 그럼 내가 대만을 한번 지출해보겠다. 근데 대만에서 사실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1년이 딱 되는 순간부터 모르겠어요. 버프를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잘 돼요. 그냥 가만히 나는 샵에도 안 들어가요. 사실 요즘엔 싱가포르도 안 들어가고 아무 데도 안 들어가 대만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말레이시아 팔릴 때 보면 신기해요. 그 정도로 그냥 자리만 앉아 있어도 되더라. 그래서 예전에 어느 그걸 봤는데 잠자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파이프라인? 그럴 수 있겠다. 요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사실 상품을 지금 저도 대만에 이제 한 390개 정도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매출 뭐 몇천만 원씩 나오니까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한 2천 좀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거 그냥 진짜 물건만 많이 올려서 하면 괜찮겠다. 진짜 이게 그 파이프라인이 될 수도 있겠다. 상품만 많이 올리면. 그리고 그게 진짜 맞더라고요. 상품을 많이 올리면 그만큼 더 많이 사요. 왜? 살 게 더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엄청나게 큰 그럴 수는 있죠. 뭐 예를 들면 우리 하시는 분 중에 제가 아마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직접 상품을 좀 소싱해서 많이 갖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우리 사장님 그 상품 팔아야 되면 뭐 그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전략을 짜서 하는 방법이 물론 있죠. 오피셜물로 입점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리뷰단도 좀 포진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도 또 많이 참여하게끔 쇼피를 압박해가지고 네, 그런 방법들로 막 이렇게 해보는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대부분은 개인 셀러라는 말이죠.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상품을 많이 포진하는 것도 사실 엄청난 스킬보다 그런 게 더 도움이 되더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부수적으로 당연히 해야죠. 내가 마진을 남긴 상품은 이게 뭐지? 그걸 해야죠. 작업을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또 오프 더 레코드로 또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쇼핑을 시작했는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뭐 보통 다들 경제적 자유를 꿈꾸면서 아예 내가 직장을 그만두기 위해서 이런 나도 1인 기업 하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니까 한번 그 목적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내가 직접 한번 써보는 저는 항상 이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영상에도 남아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다 쓰셨을 거라 생각되고 그 다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 응원해줄 나만의 긍정 확언을 쓴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는 그걸 쓰거든요. 이 100일의 긍정 확언을 뭘로 쓰냐면 사명 선언문이라고 불러요. 사명 선언문. 그래서 이 매일매일의 사명 선언문을 읽으면서 나를 다잡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명 선언문처럼 매일매일 긍정, 나를 일깨워주는 그런 확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확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는 항상 오늘 할 일을 오늘 한다. 저는 네, 제 확언에는 그게 있어요. 저는 꼭 나는 오늘 할 일을 오늘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확언은 항상 현재형으로 쓰셔야 합니다. 나는 자신감이 흘러넘친다. 저는 이런 얘기 있어요. 나는 온 우주로부터 행운과 행복과 그리고 금전운을 항상 흘러넘치게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긍정의 언어들을 계속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보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내가 기분 좋은 그 말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것도 써요. 나는 사람을 변화하는 일을 한다.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씁니다. 그렇네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나에게 긍정 이렇게 나의 시너지를 높여줄 그 말은 사실 내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들었을 때 기분 좋았던 말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네. 여지까지 몰랐는데 제가 영상을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게 그 댓글 보면 되게 뭉클해요. 아직도 하고 계셨네요. 아직도 하고 계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스테비님 아직 하고 계시니까 저도 이제 다시 시작해보려고. 저 그 댓글 봤을 때가 그런 댓글 볼 때가 제일 뿌듯해요. 다들 쓰셨나요? 사실 이번 클래스는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될 일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안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된다? 그거는 미션 인증을 제대로 안 하시거나 이 시키는 거 안 하면 그게 당연한 거고 시키는 대로 꾸준히 하시잖아요. 할 일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실천을 쭉 하시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 이게 쓰다 보면 자꾸 사람이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니까 합니다. 숙제? 숙제는 따로 있어요. 숙제는 따로, 미션 따로입니다. 미션은 매일매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숙제는 약간 이런 거예요. 숙제는 별거 없어요.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거 받았잖아요. 아이고, 우리 이번 주 숙제는 이거예요. 이거 이거 너무 밝히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거를 먹고 먹어보고 뭐 사진도 찍어보고 동영상 찍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동영상 찍어보고 막 해서 이거 먹었을 때 장점 한 가지씩 써오기. 이게 숙제. 쉽죠? 괜찮죠? 왜냐하면 미션 자체가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건 사실 미션이고 그 다음 이제 숙제는 셀러로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빡세게
가고 싶어도 빡세진 않아. 빡센데 괜찮아. 할 만큼만 빡세요. 대신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왜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션 매일 미션만 잘 해주셔도 여러분들께서 진짜 성장하실 겁니다. 저는 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만 성장했을까요? 당연히 그 특공, 100일 특공이라는 그 안에 있으신 분들이 엄청난 성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 진짜 되는구나. 그러면 이걸 우리 셀러님들하고 같이 하면 우리 셀러님들 힘들어하시는 분도 다 같이 하면 너무 좋겠다. 진짜 성과 나니까. 대신 미션 수행을 잘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다들 작성하신 걸로 알고